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 오전 11시인데, 어제 이후로 이 국회에서 국회의장의 지시라면서 그냥 출입을 막습니다. 제가 2시에 정론관 기자회견 하려고 들어가는데, 막는 거예요, 경찰이. 내가 빨리 지금 2시에 맞춰야 되니까 보내달라 그러면은, 뭐 확인하고 보내줘야 되는데, 계속 저랑 말장난을 하면서 말싸움하면서 시간을 질질질 끌고 제가 뭐 국회 한두 번 들어가 봤겠어요? 민노총이나 뭐 정의당 국회에서 단식투쟁 한두 번 했습니까? 이런 거 정말 처음 보는데 완전히 이거는 법치나 기본 상식이 다 무너진 겁니다. 민의의 정당이라는 국회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망친 걸 떠나서 국회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이 정도면 동료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막아줘야 되는데 다들 쉬쉬하고 도망가고 있고 싸울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당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로 바뀌었습니다. 소회의실 10시가 아니라 의원회관 대회의실 2시에 저와 김기수 변호사가 태블릿 PC 조작의 실체를 밝히는 설명회를 엽니다. 근데 이거 또 막을 거 아니에요. 600석짜리인데 청중들 또 못 들어오게 막을 거 아닙니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이 올인코리아 조영환 대표 등등이 도와주려고 일단 조원진 대표와 당원들 단식투쟁 지지도 하고 이 국회 이 포커를 같이 싸우겠다며 한 4시경 다 지원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과거에 뭐 홍준표를 지지하고 우리 당을 뭐 욕하고 이거 다 빼고요. 박 대통령 무죄 석방에 동의하고 국회 포커에 같이 싸워줄 분들은 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실제로 제가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원들도 좀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김수민, 그러니까 신혜원 씨가 태블릿을 대선 끝나고 반납해서 그걸 인수위 시절까지도 계속 들고 썼다는 김희종이 수시로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한 김수민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죠. 같은 SNS팀 직원입니다. 이거야말로 최순실과 김수민은 전혀 둘 다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해당 태블릿으로 김수민과 페이스북을 연결한 증거가 드러난 이상 이거야말로 SNS팀의 신혜원, 김희종이 있었다는 명백한 스모킹 증거거든요. 그걸 공개하니까 갑자기 김희종이 페이스북에 있는 글을 다 싹 다 지우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해보니까요. 이 김희종이란 자가 어느 순간 갑자기 3인방이 이제 대통령을 어떻게 보좌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끝까지 박 대통령 지키겠다며 유영하 변호사에 접근하고 삼성동 사저에도 가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박 대통령 곁에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김한수는 손석희와 한 팀이라고 좀 보고 있었고 김희종이라는 존재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김한수 하나가 아니라 청와대 홍보 라인 중에서 김희종 등등 여러 명이 이미 손석희 탄핵 세력과 유착하던지 포섭돼서 처음부터 탄핵을 함께했고 탄핵이 성사된 뒤에도 박 대통령이 진실을 깨닫지 못하게 옆에 붙어서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던 거죠. 정말 무서운 음모입니다. 정말 무서운 음모 아닙니까? 확인 사살하려고 옆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자가 미디어워치하고 MBC하고 전화 엄청 걸었거든요. 절대 전화 안 받고 계속 통화 중 작전회의였겠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자가 정규재 씨하고는 또 통화를 해서 정규재 씨를 속여 넘겼던지 뭘 어떻게 했던지 갑자기 신혜원 증인을 정규재 TV가 섭외를 해서 방송하려고 그러는데 정규재 씨가 계속 김희종한테 들은 말을 자꾸 믿고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해서 김미영 원장이 캔슬 시켰습니다.
저는 뭐 정규재 씨도 속았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희종이란 자가 얼마나 집요하고 악랄하게 박 대통령이 대응 못하도록 신의원도 회유하고 정규재도 포섭하고 조직이에요, 조직. 우연한 일탈이 아니라 처음부터 박 대통령을 쫓아내고 크게 한탕 치려는 조직이 움직였고 끝까지 스파이들을 박 대통령 옆에 붙여둔 겁니다. 다행히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깨달은 것 같아요. 유영하 변호사하고 되게 친한 사이입니다. 김희종이랑. 전 유영하 변호사 책임을 묻겠다는 게 아니라 속을 수밖에 없죠. 어쨌든 대통령 행정관 출신이고 자기하고 친하고 김한수까지 합쳐가지고 이건 최순실께 맞다 그랬기 때문에 다행히 어제 일자로 유영하 변호사가 진실을 파악했을 거라 저는 기대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요. 지금 이 기사는요. 뭐 흑백을 뽑았나? 칼라로 뽑으라 그랬는데 태블릿 PC 개통자를 손석희 사장이 검찰보다 어떻게 하루 먼저 알고 보도했냐라는 문제제기인데요. 이것도 손석희와 김한수, 김희종이 한 팀이었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이건 제가 올 1월 17일에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와 함께 그 당시 태블릿 진상 규명위를 꾸렸죠. 그때 이미 공개를 했던 사안인데 너무 이슈가 많으니까 묻혔거든요. 근데 이제 김희종, 김수민의 등장으로 이자들이 손석희와 한패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이슈를 잡는 겁니다. 자, 손석희는 10월 18일 날 태블릿 PC를 처음 보고 24일까지 분석하고 24일 첫 보도 전에 검찰에게 넘겨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10월 26일 날 태블릿이 발견된 WK를 압수수색하고 태블릿 PC를 넘내받아서 개통자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스마트폰이든 이 태블릿 PC든 개통자는 등록한 이동통신망에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포폰들을 쓰기 때문에 그냥 실사용자가 곧바로 등록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검찰은 당연히 SKT에게 질의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SK는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검찰의 수사와 국가 안위와 관계됐을 때만 개통자를 해당 기관에 한해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냥 알려주면 이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7년 징역형을 받는 엄청난 중범죄입니다. 즉, SKT는 미치지 않고서는 검찰이 공문 왔으면은 공문으로만 검찰에 답하게 되지 이걸 전화를 걸어서 딴 데다가 알려주지는 않는다 이거죠. SK가 무슨 구멍가게도 아닌데. 그래서 이 도착한 공문이 이건데요. 검찰에 도착한 SKT의 공문입니다. 여기 날짜가 시행일자가 2016년 10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수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신모 검사. 아마도 24일 저녁에 태블릿을 받았으면은 25일쯤 검찰이 질의 공문을 보냈을 거고 SKT는 이틀 뒤인 10월 27일 날 보내서 검찰에 여기 정확하게 마레이 컴퍼니 개통자 그리고 개통일자 2012년 6월 22일 딱 찍혀 있습니다. 이건 SKT가 공문을 주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딴 사람이 건네들어서 알았으면은 정보 누설한 SKT 직원은 7년 징역형에 처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석희가 10월 26일자 뉴스에 최순실 태블릿 PC 새로 등장한 김한수 행정관 이렇게 단독 보도를 합니다. SKT가 검찰에게 공문을 주기도 전이에요, 이거는. 자, 최 씨가 사용했던 이 태블릿 PC의 명의를 확인한 결과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이 PC는 법인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그 대표였던 사람이 바로
현재 청와대 선임행정관 김한수입니다. 어떻게 먼저 합니까? 저는 두 가지 설을 생각을 했어요. 검찰하고 어차피 손석희는 또 한 팀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먼저 알려줬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검찰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슈면은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다른 매체들도 같이 쓰게 해야지. 왜 당신들은 개통자가 김한수라는 거를 JTBC에만 먼저 알려주냐. 이 비판을 했는데 손석희가 보도한 26일에는 검찰도 모르고 있을 때예요. SKT가 27일에 보냈기 때문에 검찰도 모르는 상황에서 개통자가 김한수의 마레이 컴퍼니라는 것을 단독 보도한 겁니다. 이거요. 검찰은 유착됐지만 검찰도 몰랐으니까 못 알려주고 SKT는 알려줬다가 하는 건 징역 7년형 처하고 누가 알려줬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김한수, 김희종이겠죠. 그날 알려준 게 아니라 저는 일찌감치 이거는 WK에서 뭐 지나가다가 우연히 주었다? 웃기지 말고 김한수, 김희종, 고영태까지 껴가지고 미리 손석희와 저는 집단회의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한참 전에. 그때 먼저 알았겠죠, 손석희가. 그래서 특종하려고 단독 보도해버린 겁니다. 김한수와 김희종이 알려준 거죠. 이게 또 하나 증거가요. 자, SKT 공문에는 분명히 개통일자 6월 22일이 적혀 있는데 SKT 공문을 손석희는 받지 못했죠. 김한수와 김희종에게만 이건 마레이 컴퍼니가 개통했다고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보도할 때 개통일자는 얘기를 못했어요. 정상적인 공문을 받고 보도한 게 아니니까. 그럼 개통일자는 언제쯤 공개됐냐? 11월 10일 검찰발 보도로 난 SBS를 통해서 첫 공개됩니다. 10월 26일 날 손석희가 보도하고 무려 보름이 지난 11월 10일 검찰발 SBS 보도로 개통일자 6월 22일이 처음 공개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냐면은 김한수는 처음부터 이춘상에게만 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첫 검찰 조사 때. 근데 검찰도 아니 SNS 팀에 쓰라고 이춘상에게 준 태블릿 PC가 대체 최순실에게 어떻게 넘어가냔 말입니다. 이게. 최순실은 SNS 팀에 나타난 적도 없는데 그리고 이춘상 부장은 저도 잘 아는데요. 이분 공사가 분명한 인물이에요. 자기가 공적인 목적으로 쓴 태블릿 PC를 사적으로 최순실에게 넘겨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검찰이 말을 바꿉니다. 김한수가 이춘상에게 줬다고 한 거는 거짓말이고 최순실 생일 선물로 줬다고 발표를 SBS를 통해서 합니다. 그때 SBS에게 이 공문을 전달해 줬겠죠. 그래서 SBS가 개통일자를 단독 보도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검찰이 밀어붙이니까 김한수가 자기가 언제 어디서 왜 건넸는지를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니 김한수가 또 이건 안 된다고 얘기했겠죠, 검찰에게. 아, 이건 내가 설명 못한다. 언제 어디서 최순실에게 줬다 그러려면요. 최순실이 이제 미쳤나 저게. 언제 나한테 줬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말을 바꿉니다. 다시 원상대로 이춘상에게 줬다로 말을 바꾸고 그럼 이춘상이 대체 최순실에게 왜 줬냐가 설명이 안 되니까 그건 빼놓고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작다들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 죽은 사람 계속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춘상이 대체 언제 어디서 왜 줬는지는 설명을 안 해도 되죠. 죽은 사람이니까. 그래놓고 김한수는 지금까지 절대 얘기하지 않았던 9월경에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가방에 넣는 거를 봤다. 그 전까지는요. 김한수가 이춘상에게 준 다음에 태블릿 PC를 본 적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거짓말이죠. 이춘상에 준 태블릿 PC는 이춘상 개인에 준 게 아니라 SNS 팀에 줬기 때문에 그걸 김희종, 조진욱,
신의 의원이 쓴 거거든요. 김한수가 그걸 모를 수 있어요, 그걸? 김한수가 왜 모릅니까, 그걸? 뻔히 알고 일단은 못 봤다고 거짓말했다가 그러면 도저히 최순실로 건너간 정황 증거가 안 나오니까 9월 달에 최순실 가방에서 봤다. 다시 강조하지만요. 정말 이거는요. 좀 아는 사람들 볼 땐 정말 이 국민들 다 개, 돼지 취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이제 신혜원이 나오니까 PC가 또 있었다 그러면서 신혜원이 쓴 PC는 김희종이 받아서 불태워버렸다. 저도 어제 이것까지 생각 못했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태블릿 PC든 노트북이든 스마트폰을 폐기시킨다고 불태워버립니까? 한강에다 던져버리면 되죠. 아니면 분해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누가 그걸 불태워요? 태블릿 PC 이만합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이거 어디서 불태워요? 이거 불태우려면요. 태블릿 PC가 무슨 나무입니까? 불타게? 신나라도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불태우려면은. 그거 집에서 합니까? 김희종 어디서 불태웠어요 이거? 참. 그거 도로에서 불태웠으면 그거 방화범이에요. 방화범. 하도 다급하니까 불태웠다는 또 거짓말을 한 거죠. 다 이제 정리됐죠? 볼 거 떴어요. 저는 김진태 의원이 보좌관 통해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해서 뭐 다른 것들 제가 줬는데 이게 지금 김진태 의원은 법사위에서 국감을 하잖아요. 조원진 대표는 과방위에서 하고 좀 달라요 분야가. 저는 이걸 김진태 의원에게 넘긴 게 검찰을 상대로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불러서 이거 보여주고 상식적으로 이게 날라오기 전에 손석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사전에 개통자를 알 수 있냐. SKT가 알려주지 않은 이상 사적으로 알 방법이 없지 않냐. 이거는 개통자와 개통자를 아는 사람에게 직접 듣지 않고는 불가능하지 않냐. 저는 이걸로 일단 김한수, 김희종 유착이 손석희와 확정된다고 봅니다. 그럼 바로 손석희 불러드려야 되죠. 손석희 불러서 당신 이거 어떻게 알았냐? 뭐라 그럴 겁니까? 손석희가. SKT 팔 거예요? 그럼 그 SKT 직원 감옥 가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이 건은요. 이미 끝났던 거예요. 겨울 때. 단지 그냥 거짓 선동으로 버티는 거를 신혜원이라는 실사용자가 나와서 다시 이슈 제기되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올해 1월 17일 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손석희 여기서 묵묵부답이에요. 지금까지 1년 동안 묵묵부답입니다. 이 정도면 긴급 체포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요. 이런 사건들 좀 보면요. 용의자들 어느 순간 변사체로 등장하더군요. 이런 사건들. 손석희가 했겠어요? 개인이? 그냥 마이크 하나 쥐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는데 작전을 짤 머리도 안 돼요. 손석희는. 누군가 손석희라는 멍청한 사람을 이용한 겁니다. 왜냐? 한겨레 기자한테 이거 한번 줘보세요. 아무리 한겨레 기자가 권력에 눈이 돌아가도요. 목숨을 걸지 않군요. 이거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조작된 걸 가지고 보도를 합니까? 이건 머리가 나쁘고 권력을 위해서라면은 가족과 모든 걸 팔아버릴 수 있는 탐욕스러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짓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이 짓 할 수 있는 사람은 손석희 정도밖에 없습니다. 오마이뉴스고 한겨레고 경향이고도 이건 못해요. 이거. 누군가 손석희의 심성을 간파해서 손석희를 이용해 먹은 거죠. 한참 위입니다. 한참 위 손석희보다. 뭐 홍정도 얘기하는데 저는 홍정도보다도 더 위라고 봐요. 이런 경우는요. 밑에서 졸개 노릇하는 자들 어느 순간 호숫가에 시체로 나타납니다. 김한수, 김희종, 손석희 조심하세요. 지금. 당신들이 살 수 있는 길은요. 빨리 지금 검찰도 못 믿잖아요. 조원진 의원실로 와가지고 자백하세요. 검찰 끌려갔다가 또 검찰한테 봉변 나갈 수 있으니까 당신들 살기 위해서 이 일밖에 없으니까
김한수, 김희종, 손석희 가족들 좋다고 박수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람 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